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펩트론 급하게 영상 찍어드립니다. 자, 기술적인 반등 구간 나왔죠? 그죠? 기술적 반등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욕을 제대로 처먹을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 기술적 반등 이후에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 일단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 구간에서의 방향성은 이 단기적인 여기까지의 흐름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밑에서 내가 신규 진입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정리하는 게 맞고요. 현 구간에서 저항선 일단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18만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엊그저께 15만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15만원 구간을 지켜낸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 구간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럼 이 사이에서 대응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현 구간 일단 못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가 또 언제 올라간다 해서 빠진다 그러면 했지 분명히 얘기하실 텐데 기술적 반등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요. 그래서 요거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영상 잠깐 보시죠. 제가 6월 8일이죠. 이게 주말이었나요? 6월 8일이? 일요일에 찍어드렸는데, 자, 우리가 월요일에 추가 하락이 발생하고 이가 깨지면 반드시 매도 타이밍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깨졌죠. 그죠? 15만원 구간 깨지면 조심해라 했는데 15만원 깨서 안 깼어요? 15만원 구간 안 깨졌어요. 안 깨지고 어떻게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기술적 반등 구간 잡아놨던 이 구간까지 확인을 해야겠죠. 영상 일단 볼게요. 지금부터 예언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정보를 뚫고 올라가는 상승 패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나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올라가면 매도해야 된다. 이거 제 의견이요. 분명히 이번에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냉정하게 판단. 저 무조건 빠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뭐요?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기술적 반등은 나왔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반 나왔어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하지만 상승 패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요? 분명히 분할 매도 대응을 또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18만원 구간을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기 힘들 거예요. 예, 니까지 게 뭔데 또 그 얘기 분명히 하실 거고 댓글로 욕 엄청 하실 거 아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구간은요.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밑에서 들어왔던 세력들의 단기적인 상승 패턴이고요. 이 구간에서 18만원을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매물대 구간에서 지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구간을 만약에 지켜내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건 뭐요? 매물대 구간에서 돌파하고 이 물량을 받아낸 이후에 뭐요? 상승을 한 번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거 어디? 21만원, 22만원까지.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내지 못하고 주가가 흐지부지 밀린다라고 하면 뭐요? 이거는 계속 이 구간에서 뭐 하겠다? 털어먹겠다라는 거예요. 털어먹으면서 눌러버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18만원 무조건 체크하시고요. 18만원 구간 만약에 이탈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에 대한 대응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다? 18만원 구간이 넘어가면서 20만원 구간 이 사이에서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고 1차적인 저항과 2차적인 저항선 구간에서 전부 다 분할 익절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간단해요. 20만원 구간 위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인 18만원 위쪽 구간으로 일단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 뭐 해야 된다? 또 분할 익절해야 되는 그림입니다. 또 누구는 그럴 거예요. 뭐 병신 네가 뭘 아냐 또 이럴 텐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욕해도 저는 정말 타격이 없는 게 여러분들은 정말로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왠지 알아요?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라 하고 했을 때는 저한테 댓글로 엄청난 욕을 달던 좌표까지 찍어서 욕을 달던 사람들이 하한가 간 이후에 뭐요? 단 한 명도 욕을 하러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쵸? 왜? 한 말이 맞았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히 엄청난 욕들이 달리겠죠. 개미 털기임. 이제 올라갈 건데 또 와서 안티질하네. 병 XX 또 이러겠죠.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전 상관이 없어요. 왜? 또 여러분들은 빠지면 싹 사라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도 계속 찍을 거예요. 분할 매도 하라고. 이때처럼. 제가 단기적으로 20만원 윗구간에서 주가가 24만원까지 20%가 더 갔죠. 그쵸?
더 갔죠. 20만 원부터 만약에 분할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잘 매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20만 원 위쪽으로 매도하라는 거에 꽂혔죠. 지금도 마찬가지 18만 원 윗구간부터 분할 매도하라는 거에 말씀을 드리는데 18만 원 윗구간에 또 매도하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와서 뭐요? 또 엄청나게 욕을 해대시겠죠. 상관이 없다라는 거. 왜? 여러분들의 이러한 발언들은 저한테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죠. 분명히 5월 24일에 여러분들한테 쌍윤목을 각으로 매도에 대한 관점을 한번 더 5월 24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댓글이 어땠죠, 여러분들? 이 댓글이 어땠죠? 댓글 아주 엄청난 욕을 먹었죠. 그죠? 5월 24일 기준으로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그죠?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 저한테 엄청난 비난을 모든 사람들이 쏟아냈어요. 그죠? 엄청난 비난들을 쏟아냈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그 한 명도 댓글 달지 않습니다. 그죠? 그 한 명도 댓글을 달지 이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펩트론이 폭락을 하고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하락하니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조회수는 훨씬 더 많이 나왔지만 댓글은 그 누구도 달지 않습니다. 뭐 저를 봤던 분들이 맞았다, 뭐 수익 챙겼다 이런 분들만 그죠? 댓글을 달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뭐요? 댓글 안 돼 다 도망갔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이 이제부터 분할 매도하고 수익 챙겨가라 라고 해도 어쨌건 여러분들 또 욕으로 응수를 하겠죠. 저는 무시합니다. 욕 쓰실 분들 또 시원하게 욕 쓰세요. 나중에 결과가 알려주겠죠. 그쵸? 기술적인 반등은요. 어떠한 주식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펩트론은 주가를 잡아야 할 만한 이유를 분명하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설령 현 구간에서 이 일라일릴리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1조를 다른 회사랑 했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정말로 이게 정말 좀 여러분 상상의 나라가 얼마나 좀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게 릴리가 그 회사랑 1조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거는 다른 회사들이 뭐요? 이 1개월 제형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한다? 얘네들을 기술 이전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긍정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죠. 팩트는 하나입니다. 펩트론 대신 그 카무로스라는 회사를 선택을 한 거고요. 펩트론은 먼저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땐 당연히 악재죠. 근데 이걸 긍정 회로를 돌리면 다른 회사에서 1개월 제형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차단을 하는 거다. 라이센스 아웃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주식이라는 게 긍정 회로를 돌리면요. 무조건적 긍정 회로를 돌릴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가가 계속 빠져봐. 뭐라고 할 거예요? 아, 물량 눌러서 매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핵심은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 펩트롤이라는 이 스마트 대포의 전임상 단계 후보 물질이 정말 4조에서 5조 원의 가치가 있는 약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요? 전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키포인트라니까. 전임상 물질이 5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발하겠죠. 이것 스마트 대포 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루프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펩트론의 주가 지금 가격은요. 루프원 때문에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요. 스마트 대포 때문에 형성된 가격입니다. 그럼 스마트 대포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고평가라고 하면 뭐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돼요. 전임상 단계의 기술 이전 관련된 후보 물질이 5조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데 자꾸 AB의 바이오랑 비교해서 죄송해요. 죄송한데요. 이 친구들 시총이 지금 4조입니다. 3조 8천억. 얘네가 4.4조의 라이센스 아웃가 시노팜 또 1.5조. 과거에도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경력만 다 하면은 7조 8조가 돼요. 라이센스 아웃만.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얼마?
3조 8천억인데 어떻게 펩트론이 4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겠습니까? 본질을 보세요. 본질을. 뭐 펩트론이랑 알테오젠이랑 비교하고 다른 뭐 신라젠, H 걔네들은요. 세력주 작전주고 펩트론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려면 신라젠이랑 HLB랑 이렇게 비교해서 만약에 펩트론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펩트론이 작전주인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작전주니까 간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펩트론은 기업 가치가 더 받아야 된다. 펩트론은 너무나 좋은 회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작전주니까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신라젠 HLB랑 비교가 되는 거지.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펩트론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립니다.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현 구간부터는 분할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왜 도대체 주식에서 물리는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왜? 이런 종목들 때문에 물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현 구간 내가 펩트론 아직 매도 대응 안 하고 있다. 아직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메타점 세부적으로 잡아 드릴 부분들을 잡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0만원 구간 근처에서는 무조건 매도에 대한 관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 구간에서 중요한 지선 이탈하면 반드시 그냥 다 매도하라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구간 펩트론 들고 있는 분들 같이 대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 010-9201-6329 위쪽 번호로 반드시 펩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대응에 대한 부분과 관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20만원 윗구간에 위험하다라 말씀드렸고 하한가 갔어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간부터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 18만원 구간 이탈 시 반드시 대응 준비 18만원 구간 위쪽으로 20만원까지 뭐요? 분할 매도 관점 잡아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요 제일 중요한 건 뭐요? 제일 중요한 건 대응이죠.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요. 반드시 010-9201-6329 탭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제가 여러분들 무상증자 관련돼서 유보율이 11,000% 넘어가는 회사 세 종목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 무상증자 관련 세 종목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죠. 이 무상증자 관련주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이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